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고요. 이번 주는 변동성이 조금 큰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보면 상승폭이 고가에서 한 번 더 쳤습니다. 그리고 고가를 찍어보면 한 3% 정도 1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금요일 날 마감된 가격대를 보면 98,000원이에요. 고가 11만 원대, 그리고 금요일 마감 때는 98,000원. 좀 큰 차이가 나죠. 주간 등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12%, 종가는 마이너스 9% 정도 나왔으니까 고가 대비 저가 폭이 대략 17%에서 18% 정도, 요 정도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주간 변동성이 20% 가까이 나왔다는 건 지금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나왔다는 점,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왜 이런 큰 조정을 줬을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래가치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혼돈스럽게 바라보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실적이 좋아. 근데 주가는 빠져. 주가가 빠지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근데 그 시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의 매도세가 나오려면 규모 있는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매도 구간, 또는 상승할 때는 규모 있는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매수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 미래가치가 좋아질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가 나오는 상황을 본다면, 일단 확인을 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든 또는 매도를 했을 때 단기간에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 또는 추세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지, 이 미래 가치는 지금 찍혀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통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자, 잘 보세요. 실적이 좋아. 근데 이 좋은 상황이 성장은 나오지 않고 돈만 잘 버는 상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쭉 보면 삼성전자 너무 안 좋아요. 24년도에도 안 좋았고 25년도에도 조금 최근에 좋아진 거지, 올해 한 6월달 이전까지 안 좋았잖아요. 그쵸? 5만 원대에서 거의 이 돌파하는 데까지 한 10달 11달 요 정도까지 횡보 구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었냐? 아니에요. 연간 30조 원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기준에서 보더라도 6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이때 당시에 30조 대비해서 6조 5천억 적죠. 그리고 22년도에 40조를 벌었는데 6조 5천억 적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7.7조의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명확하죠. 하이닉스의 실적 보면서 볼게요. 하이닉스를 보면 23년도에 어때요? 하이닉스의 실적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하이닉스 주가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23년도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23년도 끝날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14만 원입니다. 100% 올랐다고요. 적자를 봤는데. 그렇죠? 왜? HBM으로 인해서 미래가치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4년도 중반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그 이후에 실적이 여기는 좋았습니다. 이쪽 구간도. 근데 어때요? 여기 고가 찍고 거의 한 요 정도, 여기는 2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실적 확인 과정이 대략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이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까? 이미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삼성전자에 그대로 붙여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있죠. 여기 24년 요때, 여기가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 이후에 이때 HBM에 대한 성과가 없고, 그리고 뭔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HBM을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모두 무너지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죠. 이때 당시에는 하이닉스의 실적은 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는 거야. 하이닉스의 실적이 튀기 시작했었는데 주가가 빠졌고, 이때 당시 삼성전자도 이거 HBM 아니면 성장이 힘든데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변화가 없어. 그쵸?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요때 당시 7월 28일입니다. 요때부터
파운드리에 대한 문제가 테슬라로부터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8월 달부터는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죠. 이때는 젠스던과 이재용 회장이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킨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젠스던 회장도 우호적으로 막 그 반응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작용한 결과가 이만큼 올라간 거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즉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고 그 이격이 발생한 부분을 좁혀야 되는 상황, 그게 조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시킵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간 거냐? 그럼 고평가냐? 비싼 거냐? 맞아요. 근데 비싼 종목이 잘 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진 상황에서 잘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그 첫 번째 상황, 즉 하이닉스 기준에서 하이닉스도 23년도에 조정을 전혀 안 받았었던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3년도 주가 어떻습니까? 그쵸? 올라가면서 단기간 상승폭 크죠? 이미 신고가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조정 구간이 이렇게 한 2달, 3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줍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가격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죠. 즉 지금은 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이 빠지니까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매수한 건 이쪽 구간입니다. 근데 이쪽이 싸냐? 이만큼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반등 확인 매수, 반등 확인 매수, 분할 매수를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팔아요. 그쵸? 안 팔아요. 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즉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시장에 의한 조정이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날 매도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보세요. 신고가 구간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매수했죠. 그쵸?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 구간 잡았습니다. 금요일날 어때요? 100%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로보티즈 뿐만이 아니에요. 로보스타 어때요? 매수, 매도. 중간에 매매 한번 했죠? 15%, 13%, 9월달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 57%의 수익 구간. 요때 매수한 거예요.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뭐겠습니까?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조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 구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거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매한다, 매도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주간에 조금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개인들이 다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다음 주엔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추세는 잡혀 있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최소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26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이 가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7일 장 마감하고 나서 보여드리는 건데, 내용을 제가 조금 금요일이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내용 쭉 보시면 주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9월, 10월 달 폭등했었던 상황에서 변동성은 잦아드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도 금요일 날 보면 1.3%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이만큼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 줄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주도주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중요한 건 주도주 공략.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22평 수렴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 계속 주도주다. 왜? 아니 이만큼 올랐는데 조정이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이번 주에 빠졌다고 주도주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한 거 보세요. 11월 7일 장중에 로보스타 시장가 매도, 하락하는 거 보고 팔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보합권 시장가 매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 구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로보스타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 결과는 57%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9월 달에도 13%, 15% 수익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더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움직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런 결과 101%. 자, 세 자릿수 수익 나왔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에는 보유했습니다. 원래는 물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고 시장에 의한 조정 구간은 굳이 매도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왜? 다른 쪽에서 줄였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거, 반도체를 포함해서 원전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굳이 지금 당장에는 줄일 필요가 없고, 이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부터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매매한 결과,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180%대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쵸? 항상 올라갈만 하면 조정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올라갈만 하면 조정을 받는 게 신고가 구간이라면 우리가 매도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즉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다는 거 하나만 포기하세요. 최고가에 팔겠다, 최저가에 사겠다, 이것만 포기하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 시세 시작 구간에 있고 충분히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